저는 이거 낯설 애청자인데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행복하긴 하지만 지금 행복해.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행복해요. 행복한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김 실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는 솔로 요번에 새로운 기수가 시작했죠. 워낙에 그 돌싱 특집 하면은 굉장히 히트치잖아요. 그쵸.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게 돌싱 특집입니다. 요번 기수에도 소문 들어보면은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여성 출연자분들이 외모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싱이라고 말을 안 하면 그냥 미혼 여성분들처럼 너무 예쁘셔서 저도 이번 기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나는 근데 아쉬운 게 왜 여자분은 그렇게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을 선발하면서 남성분들은 왜 외모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사실은 나이가 어릴 때는 외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키도 크고 어깨도 잘생긴 넓고 사람. 얼굴도 뭔가 반짝반짝 잘생긴 사람이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직업, 책임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향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장님도 만나는 분이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요번에 돌싱 특집 보면서 저희는 오로지 그냥 외모만 볼 거예요. 외모만. 그럼 볼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너무 동글동글 귀여운 곰돌이상 영수님이 지금 입장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돌싱하면 좀 나이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동안이신 건지. 좀 어려 보이네요. 그쵸. 굉장히 사람이 착해 보이는 인상이에요. 여성분들이 은근히 약간 이런 스타일도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오. 의사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좀 성실한 느낌이 있고 좀 순해 보이고 사실은 의사들끼리는 대충 이렇게 보면은 좀 알아봐요. 왜냐면은 그 느낌이 있어. 입고 다니는 느낌이나 말투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꽤 있어요. 그쵸. 직업도 좋으시고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성실하고 바람도 안 필 것 같은.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바람 안 필 것 같은.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쵸? 많아요. 좋은 남자입니다.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 없는 사람은 원래 딴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같은 의사들끼리 뭐 소개팅도 나가고 이래봤지만은 사실은 이런 이미지 소개팅에서는 인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선보거나 아니면 결혼 상대자로는 굉장히 인기 많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 대문자 제의 같은 느낌이에요. 계획을 다 짜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맞추고 또 되게 이미지와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의사들이 약간 좀 그렇게 계획적이고 굉장히 꼼꼼한 이런 스타일인 사람이 많아요. 이제 외모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이분 보면은 일단은 이마 많이 쓰죠. 남성분들이 이마 주름이 있고 이렇게 눈썹이 좀 올라간 분들 보면은 인상이 좀 순해 보여요. 이분 보면은 눈 꼬리도 약간 살이 덮여갖고 좀 처졌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자꾸 이게 처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수술을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경우에 눈 쪽으로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마 거상 같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좀 더 이미지 보존에 더 나을까요? 남성분들은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마 쓰시는 분들 중에서 탈모, 거상을 하든 축소를 하든 일단 여기 흉터가 생기는데 그 흉터를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또 완전히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처짐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 생각하시면은 눈썹 파거상 이런 걸로 이제 교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영호님은 영수님이랑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몇 살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만 정말 외모에 투자를 하셔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멋있어질 수 있는 외모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분 뭐 코도 이렇게 자꾸 만지시는데 코가 눈에 많이 띄어요. 코가 되게 길고 크고 이렇게 발달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코가 좀 길어 보이시니까 약간 이 화살코 같은 긴 코 교정 수술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순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도 저는 영수님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마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눈이 한 절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여요. 이런 분이 이제 눈 수술해서 이렇게 좀 이마도 좀 떨어뜨리면서 눈도 좀 뚜렷하게 노출되게 만들면은 좀 순해진 느낌도 나고 되게 이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영식님은 뭔가 제가 봤을 때 이미지가 의리남 같아요. 약간 쾌남 같은 이미지? 그래서 친구도 좋아하고 모임도 좋아하고 막 술도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피부톤도 그러시고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어두운 피부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권하고 싶으신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배곡주사나 뭐 아니면은 뭐 스킨 부스터 같은 거? 그런 거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런 피부 좀 어둡고 이런 분들은 토닝이나 미백 관련된 이런 시술들도 중요하고 피부과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평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강조하시는 게 그거죠.
노화 진행되지 않도록 선크림 잘 바르고.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저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 이유가 관리를 잘 안 해요. 이런 뭐 미백, 토닝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선크림도 안 바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분에게는 원장님이 추천해주고 싶으신 수술이 있을까요? 근데 그 이분의 매력점이래 갖고 또 제가 이거를 수술을 추천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턱이 굉장히 좀 각졌죠. 얼굴이 약간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각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이런 사각턱 보톡스 정도 맞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효과를 보고 싶으면 이제 이런 윤곽수술 같은 거 좀 고민해보는 거죠. 사실은 영철이 낯설에서는 항상 이슈잖아요. 근데 요번 영철분은 약간 기존에 있던 영철분들하고 좀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철이면은 약간 그런 뭐랄까 거칠고 막 남자답고. 무대뽀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이미지가 약간 학교의 도덕 선생님, 수학 선생님 엄청 그런 공부 잘하시고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전에 나오셨던 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그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 눈가주름. 맞아요. 위도 그렇고 눈 눈밑도 밑에 그렇고. 눈밑이 좀 눈에 많이 띄셔서 맞아요. 눈밑 하얀 검수 하시면 너무 잘 되실 것 같잖아요, 어제. 맞아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저희 성형외과에도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요. 내가 외모가 부족해갖고 잘 못 나가고 연애도 못하고 차이고. 그래서 저희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애인한테 차이고선 그러고 너무 속상해서 성형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나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더 예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외모 때문에 내가 차였구나. 그러고 이제 성형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너무 막 적극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충동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겠죠. 저런 생각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끝도 네. 없어요. 사실 성형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격지심이 있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성형으로 이제 극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심지어는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도 환자가 외모 컴플렉스 너무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은 이 외모 컴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형을 추천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사실은 성형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눈두덩이도 볼륨도 많고 그게 나이 든 느낌도 내고, 또 여기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으니까는 너무 인상이 좀 세 보이거든요. 이런 분 손으로 이렇게 올려보고 싶은데 눈썹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팔자가 눈에 많이 띄어요. 원래 연배보다 나이를 더 많이 들어 보이게 하지 않나. 그래서 좀 간단한 수술들로 그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하시면 좀 많이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광수님,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약간 순둥순둥하게 두부상, 곰돌이 두부상이에요. 이런 분은 남자들도 좋아해요. 남자들도. 성격이 좋아 보이잖아요. 성격이 딱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근데 제법 덩치는 있어 보이세요? 또 그것도 매력이죠. 얼굴은 두부상인데 덩치는 좀 있고, 곰돌이상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피지컬, 등치가 많더라고요. 크면서 좀 편해 보이는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러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너무 또 잘생기고 너무 예쁘면은 인기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저 부담스럽죠? 뭐 바라보지 못하겠네.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남자에 대해서는 그냥 분위기나 이런 것만으로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외모 기준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여자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예쁜 이미지여야지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자는 예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피부도 좋아야 되고 너무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저도 여자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덩이요? 원장님, 엉덩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엉덩이 이런 보형물 같은 것도 막 넣고 그러거든요. 엉덩이에 이런 가슴 보형물 비슷한 이런 보형물 넣기도 하고, 그리고 실리콘 이런 보형물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보형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엉덩이는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앉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압력을 받는 부위라서 그 보형물이 또 가슴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가슴에 넣는 보형물, 비슷한 보형물을 이제 넣는데 그게 제대로 유지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보형물 수술할 때도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엎드리거나 이런 건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엉덩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많이 맞아요. 눌리고 부딪히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분은 봤을 때 약간 눈 사이가 좀 멀죠. 앞트임은 자꾸 이렇게 시원하게 퍼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분 보면 이제 딱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몽고띠가 덮어갖고 먼 거냐 아니면 그냥 눈 사이 거리 자체가 먼 거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눈 사이가 멀면은 그거는
틀 수 있는 몽고가 없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몽고가 덮여 있는 분은 우리가 몽고를 터주면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눈밑도요. 약간 그렇죠. 피부가 되게 하얘진데 눈밑만 좀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붉어진 게 들거든요. 좀 있죠. 눈밑 수술하시면 인상이 훨씬 밝아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경수님 피지컬이 엄청 좋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그쵸. 덩치가 있네요. 덩치가. 이렇게 막 엄청 잘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피지컬이 좋으시면 일단 눈이 가죠. 그분 닮았는데요? 누구요? DY. 아, 닮았어요. 그 그쵸. 이목구비가. 그 느낌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단 코가 약간 좀 빌렸죠. 맞아요. 그리고 눈꼬리, 입꼬리가 처졌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닮은 느낌을 내지 않나. 코 수술하시면 그 남성스러움이 훨씬 더 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코도 약간 들리시고 약간 복고지만 이 바닥이 너무 꺼져 있으세요. 그래서 귀족 수술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도움되죠. 우리가 이분도 만약에 코를 들린 거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게 높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코가 또 너무 높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귀족 수술로 팔자도 좀 줄이면서 코하고 밸런스 맞춰주면은 모양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턱끝은 어때요, 원장님? 턱끝도 약간 무턱이 져서 입이 약간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하고 턱끝하고 연계돼 갖고 이제 돌출시키면은 입이 안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키랑 어깨 이런 게 맞아요. 있으셔서. 그리고 느낌이 뭔가 말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되게 자신감이 있는 느낌이 이렇게 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은연중에. 말하는 것만 좀 봐도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뭐 외모가 너무 뭐 잘난 게 아니어도 저 언변이 너무 좋으면 같이 있을 때 즐겁고 너무 대화가 잘 되면 그런 거에 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막 엄청 장난 아니야. 그러면 뭐지? 뭐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 낯설 애청자인데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행복하긴 하지만 지금 언니,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행복해요. 행복한데 영숙님이죠, 영숙님. 너무 예뻐요. 이런 약간 분들은 골드니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언니. 비싼 거 가지고 다니시네. 근데 이런 분이 왜 매력적으로 느껴지냐면은 일단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우리가 이제 웃는 연습해갖고 만든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승무원 이런 거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뭐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 웃는 연습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웃는 근육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발달이 돼갖고 평소 표정 자체가 이렇게 입꼬리 올라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꼬리 성형보다 웃는 연습 훈련 먼저 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 보면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웃는 주름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그런 거 자체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평소에 되게 밝고 많이 웃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인상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웃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특히 이렇게 리액션이 좋고 잘 웃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인기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인기 많을 거예요. 다리가 너무 예쁘신데? 뭔가 통통 튈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매력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몸은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근데 얼굴은 좀 동그래. 여성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몸은 되게 마르고 살이 잘 빠지는데 이런 볼살에 이런 데 죽어도 안 빠지는 사람. 우리가 그런 경우는 수술적인 힘을 빌리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몸 다이어트 해갖고 다 뺐는데 어느 특정 부위는 살이 안 빠져. 많이들 그러는 데가 예를 들어 뭐 남성분들은 옆구리 아니면 여성분들은 뭐 승마살 쪽이나 아니면 아래 뱃살 그리고 요 턱 라인 쪽에 이런 지방들 있죠. 그리고 팔 여기 이런 데가 이제 살을 빼도 잘 안 빠지는 부위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런 부위는 우리가 수술적으로 흡입해서 볼륨을 줄여주면은 생각보다 효과도 많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정숙님은 보면은 어려 보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아래 턱이 굉장히 작아요. 거의 무턱이고 아래 턱이 작다 보니까는 턱 밑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아마 컴플렉스로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목에 가로주름이 굉장히 심해요. 저 가로주름이 수술적으로 없애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수술적으로 잘라내면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채우고 뭐 레이저로 깎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도 쉽게 좀 되지는 않는 저런 거라서 저 가로주름 컴플렉스를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젊을 때 이게 턱이 작으신 분들이 먼저 턱끝 수술을 해서 모양을 딱 잡아놓으면 이 연조직이 이렇게 늘어지고 처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턱 끝에 이런 구조물들을 다 같이 전방 이동시키는 그 턱끝 뼈 수술 있죠? 그런 수술로 교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방 볼륨도 있으면 지방도 좀 양도 조정해주고 이러면은 아마 일부 좀 예방이 됐을 수도 있겠죠. 지방을 빼면 지방 세포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살이 쪄도 그 부위는 좀 덜 찌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시면 효과를 너무 잘 보실 것 같아요. 이분이 외모를 진짜 많이 보시네요. 요즘은 남자고 여자고 외모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또 외모 좀 지상주의인 것 같아서 성형외과가 더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수술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해외분들도 많이 오고,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많이 하고, 연령이 좀 높은 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성형 시작하는 나이대가 많이 낮아졌고 요즘은 진짜 어린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이렇게부터 오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좀 나이대가 많으신 분이 이제 안티에이징 쪽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자기 컴플렉스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유가 생긴 다음에 이제 뭐 코나 윤곽수술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을 정도예요. 제 환자분 중에 나이가 정말 많으신데 제가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머님 너무 수술 욕심내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 평생 높고 예쁜 코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도 말씀하셔서 결국은 하신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해요. 근데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만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무조건 성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신다고 하셔도 그 위험성에 따라서 말리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또 만족도가 높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원 성취한 그런 기분으로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순자님은 되게 요정 같은 그렇게 작고 귀여운 이분은 지방 이식 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작으신데 이마가 조금 좀 밋밋하게 좀 꺼진 느낌이 좀 있으셔서 지금도 충분히 예쁘시지만 그런 볼륨을 살짝 넣으면 훨씬 좀 더 어려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얼굴에 굴곡이 있으면은 그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골격이 그렇게 생겨서 이런 굴곡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볼륨이 빠지면서 그런 굴곡이 드러나기도 되거든요. 영자님이죠? 영자는 일반적으로 약간 맏언니 같은 느낌 아닌가? 아니, 영자님은 항상 좀 밝은 이미지로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인상이 되게 밝고 좋으시거든요. 근데 약간 컴플렉스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는 얼굴형이 좀 긴 거. 그리고 아래턱이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아래턱이 작으니까는 이런 볼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목이랑 연결되고 조금 처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 길이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중안면 길이 있고 아래턱 작은 분들은 답은 양악이죠. 우리가 중안부 길이 줄이면서 이 구조들을 전방으로 좀 돌출시키는 느낌으로 내면은 이제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죠. 너무 기대돼요, 옥수님. 얼굴이 너무 작아요. 작고 눈 크시고. 굉장히 작고 예쁘고 많은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딱 그런 이미지죠.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셔서 사실 뭔가 수술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예뻤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살짝 그나마 흠을 잡아보자면은 눈꼬리가 살짝 좀 덮인 거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그것도 크게 심하지 않고 사실은 얼굴형이 이렇게 예쁜 계란형으로 생기면은 코가 작고 아담하면서 여성스럽게 생기면은 그런 대로 예쁘고 코가 커도 예뻐요. 현수님 되게 여리여리하고 청순해요. 뭔가 무용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인상이 어디선가 봤던 느낌이야. 뭔가 친숙해요. 굉장히 밝네. 이렇게 많이 웃는 사람은 얼굴에 이런 웃음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입도 굉장히 크죠? 입 크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이분이 이 전형적인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얼굴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이 턱이나 뭐 입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는데 좀 튀어나와 보이고 코가 높이가 있어 보이고 코가 작진 않잖아요. 오히려 막 퍼졌죠. 그래서 코가 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높이는 되게 낮아요. 이 중안면이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팔자도 깊고 코는 크고 입이나 턱은 좀 돌출돼 보이고 이마도 이렇게 돌출된 느낌이 나고 이런 구조인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수술적 교정하면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죠, 이런 분. 원장님 항상 추천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미니 양악.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미니 양악 스타일로 중안면도 돌출시키고 코 높이고 이제 얼굴 라인 좀 다듬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미인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스타일리시하신데요? 그리고 그분이랑 되게 닮았는데 그 배두나 씨? 배두나님, 배우님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느낌의 여성분을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광대도 그렇고 뼈가 약간 좀 발달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뭐 광대나 턱을 이렇게 줄이고 작게 만드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막 발달시키는 수술도 많이 한다고 하죠. 뭔가 지금까지 나오신 여성 출연자분들 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뭔가 우와 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눈도 굉장히 크죠. 너무 시원시원하게 생기셨어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 근데 이런 건 원장님 눈이 크시고 안구뼈 자체가 크고 입도 크고 이런 것들은 타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골격적인 거는 사실은 수술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히 극복을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는 해요. 뭔가 추천을 해주신다면 정윤님한테는 어떤 수술을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그나마 좀 느껴지는 거는 코 쪽으로
조금 밸런스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이 이미지에는 또 나름 이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낯설에 나오신 출연자분들 저희가 이제 얼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컴플렉스를 기준으로 한 거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컴플렉스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수술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는 않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칠까요? 네. 안녕. 다음에 또 봐요.